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 소재로 끌어다 썼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요리입니다. 네, 계속 식재료 이야기도 했었고, 네,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조금씩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나왔었고, 제가 은근히 요리하는 거를 한 번씩 해요. 그렇게 자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만 먹는다면 저렴하게 해 먹을 수도 있고, 실력이 쌓인다면은 더 맛있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저렴하게야 뭐 이제 다 생각하시는 바대로 인건비가 빠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맛있게라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료를 좀 더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겠죠. 일단 저는 요리를 그래도 조금은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하지는 못해요. 보통이다라고 하기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TV에서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리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네, 그 말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그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요리 초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에 대한 숙련도나 웍에 대한 숙련도나 뭐 웍질에 대한 거는 뭐 그런 볶음에 대한 숙련도 그런 거는 또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누가 레시피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섬세한 요리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네, 어느 정도까지는이라고 하면은 너무 고수로 보실 테고, 근데 조금은 할 수 있겠다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맨 처음 요리는 아마 라면이었을 거예요. 라면에서 그 다음에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삶은 계란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저런 거를 따라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껍질도 들어가서 그거를 네, 젓가락으로 빼내고 뭐 숟가락으로 빼내고, 그러고도 못 빼내가지고 계란 후라이 먹다가 뭐 껍질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계란 후라이는 기름으로 이제 다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균들이 있었다고 해도 다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기생충 검사 같은 거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마 그때 딱히 감염된 적은 없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계란 후라이나 라면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뭐 계란 까는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속 시켜서 좀 간단한 거를 시키셨죠. 저희 뭐 계란 까라 뭐 이 정도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고, 뭐 이것 좀 씻어와라 정도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리는 계속 해봐야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그 창의력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괜찮다, 진짜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또 참신한 생각을 낼 수 있기도 하죠. 물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새로운 생각을 해내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섞는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리로 넘어와서, 요리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의 음식을 도우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었고, 짜파게티를 처음에는 잘 못 끓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면을 끓여보고 짜파게티를 끓여보고 비빔면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났던 게 이제 상상이 되거든요. 많은 경험 축적에 의해서 이 면을 어느 정도 삶으면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삶으면 이런 정도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 그게 점점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대한 거는 좀 다른 영역이었어요. 간은 사실 잘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동아리에서 후배한테 국수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제 국수, 라면도 그렇고 이제 국수가 면이 있어가지고 국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국수 그 육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면은 잘 삶았어요. 그래도 면은 그래도 삶아보고 라면도 많이 끓여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면은 맛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이제 색깔만 생각을 하고, 아, 이 색깔이면은 이제 물에다가 간장을 타면 될 거야 하고 이제 물에다가 간장을 타서 이제 국수를 넣어서 줬었죠. 그 후배는 맛있다고 먹어주긴 했지만 반응이 뭔가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죠. 맛이 없어요. 역시 육수가 잘 나와야, 그래야 다른 거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이제 맛이 다른가 생각을 해서, 아, 육수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육수와 간에 대한 개념이, 간은 사실 그 전에도 잡혀 있었을 거예요. 육수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요리 초보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물에 건졌다가 빼서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치 그거 까면 이제 고추장에 찍어라도 먹을 수 있는데, 물에다 넣었다 빼면은 이제 맛없어서 그게 못 먹는 그런,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그런 게 좀 아까웠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저는 거북이를 키웠었기 때문에 그 멸치를 따고 이제 남은 부산물들은 거북이를 주기도 했었어요. 붉은기 거북이, 한국 생태계의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라고 했던 그 붉은기 거북이인데, 어쨌든 생긴 게 귀엽기는 해요. 점점 커져가지고 공원 연못에다가 풀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풀어주지 말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다면은 거북이를 사지도 않았었겠죠. 저는 나름 생태계를 사랑하고 자연 보호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첫 국수는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고추장에 참기름을 말아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때였다면 아마 국물도 하나 없이 그냥 고추장만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고추장 같으면은 그래도 간은 다 돼 있으니까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실패를 한 적도 있어요. 모기가 계피를 싫어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짜파게티에다가 통 계피가 있어요. 마트 같은 슈퍼 같은 데 가보면은 통 계피가 있는데, 그 물을 우린 물을 가지고 짜파게티를 끓였어요. 졸여가지고. 그래서 좀 계피가 셌죠. 조금 들어가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 계피가, 네, 너무 과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그거 먹고 네, 뱉어낸 분들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 먹겠다 하고 이제 그랬던 분들도 있고. 뭐 물론 그 계피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향이 들어간 거라서, 나는 계피 그걸 음, 저는 모기를 진짜 싫어하니까 이제 나는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그게 음식으로 먹기엔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계피 우린 물을 이제 하수구에다가도 버리고 해서 모기들아 사라져라 하고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이제 요리 초보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요리의 실력이 붙게 된 거죠. 레시피를 찾아보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엔 한식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조림 양념이라든지, 네, 이런저런 이제 비빔 양념이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조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레시피에 나온 대로 했고, 근데 다른 것도 사실 레시피에 나온 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레시피에 나온 대로 하면은 웬만하면 실패를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사실 좀 이제 감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을 부칠 때 어떻게 부쳐야 바삭한 전이 되는가?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튀기듯이 해라라는 말도 있고 차가운 반죽에서 하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아직은 그렇게 바삭한 전은 만들지 못해봤어요. 물론 제가 기름을 적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전은까지는 해봤어도 그냥 끝이 살짝 바삭하게 있는 그런 전은 기름을 써서 높은 온도에서 튀겨내듯이 부치면 될 거는 같은데 아직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하나만 찾아보지 않아요. 레시피 어플이 있잖아요. 이제 10,000개씩이나 되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도 나오고.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네,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면은 이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거기서 한 개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 한 네다섯 개를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 양념은 이거 하면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레시피를 보면은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갔네.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레시피를 보면은 이거를 이걸로 대체를 했구나. 그런 레시피들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하나 다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이 요리에는 이런 맛과 이런 맛이 필요하구나 라는 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거기에서 그러고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정립된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물론 그거를 적어놓으면 좋겠지만 저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어플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조만간 떡볶이를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떡볶이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념 소스만 만들어 놨으면은 사실 떡 넣고 오뎅 넣고 파 넣고 취향 따라서 이제 뭐 양파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소세지 넣어도 되고 취향 따라서 이제 나머지 재료를 넣고 떡볶이 양념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뷔페도 만들어질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 뷔페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거기 여러 가지 떡볶이 양념은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합 비율도 이래 해라 하고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떡볶이 양념만 있으면은 떡볶이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떡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냄비는 계속 저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뎅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작다 싶겠지만 이제 그래도 불어서 이제 이게 그렇게 커지는 큰 오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뎅을 생각보다 이거 이 정도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네, 됩니다. 물론 오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뎅에서 우러나오는 그 국물 맛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나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는 떡볶이가 쫄아들면은 그걸 오뎅 국물로 많이 간을 맞추곤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바를 했던 데가 많지가 않은데 떡볶이 알바를 했던 집에서는 네, 그렇게 오뎅 국물로 떡볶이 네, 그 쫄아들면은 간을 맞추는 일을 해서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 일이 조만간 생겼고 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떡볶이 집에 있어가지고 순대 이야기를 했는데 순대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순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게 사실 순대를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순대 속을 쑤셔 넣으면은 이제 되기야 하겠지만 그 넣는 것도 사실 기계가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동으로 되어 있는 뭐 1kg짜리, 2kg짜리 그렇게 되어 있는 팩을 사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 팩을 통째로 뜨거운 물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까가지고 물에다가 삶아도 되는데 물에다 삶으면 좀 이제 기름기가 날아가서 좀 퍽퍽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쉽게 마르죠.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순대가 좀 짜요. 그게 입맛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맛에는 살짝 짭니다. 그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익히기만 하면은. 그래서 저는 까서 물에다가 넣는 편인데 물론 마르기 전에 빨리 먹어줘야 제일 맛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기름기가 많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서. 사실상 제가 알바하던 데는 육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순대를 넣었는데 그리고 증기로 계속 찌니까 거기선 이제 식어서 이제 굳을 염려는 없었죠. 튀김도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그 튀김 농도 같은 것도 옆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그 점도대로 만들어서 튀김기에다가 넣으면 되겠는데, 저는 그 튀김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기름이 아깝기도 하고, 그 기름을 한 번 쓱 버려야 되는 게 좀 아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튀김은 집에서 잘 만들진 않고, 하면은 후라이팬에다가 붙여서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는 튀김이 좀 아까워요. 그 튀김기에 남아있는 그 기름이 아깝다는 게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리고 기름 많이 먹으면은 왠지 살찔 것 같아서 튀김도, 튀김의 튀김옷은 탄수화물이고 그 사이사이에 기름이 들어가서 지방을 채워주고, 그리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런 요리일 것 같고, 그래서 좀 튀김은 저는 집에서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어 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명절 같은 데 후라이팬에다가 해서 양쪽 새우를 이제 열심히 튀김옷에다가 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튀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후라이팬에다 튀긴 새우를 맛있게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던 원래 알던 그 바삭바삭한, 그러니까 그 꽃 피우는 그런 튀김은 만들 수가 없었죠. 그게 아마 후라이팬의 한계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래도 맛있게 먹기는 먹었습니다. 튀김기가 없는데, 튀김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점은 요리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심지어 이런 말을, 왜 시키지 않은 걸 하냐고. 꼭 시키지 않은 재료를 넣고 시키지 않은 비율로 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방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일단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난 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을 맞추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돌아가는 거죠. 양념에 대한 상상이랑 면에 익는 거에 대한 상상이랑, 이렇게 하면 재료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상상이 가능한데, 그 상상이 틀리면 요리에 실패를 하는 거고, 내 상상이 맞으면 요리에 성공을 하는 건데, 그동안 했던 경력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쉽게 실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상 특식이 만들기가 좀 더 재미있어요. 어, 반찬이나 뭐 한식 같은 경우에는, 한식도 이제 특식 종류가 있는데, 뭐 일반 반찬이나 나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맨날 보던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덜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고, 그런 면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토요일 아침에 종종, 매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한 주 걸로 한 주 정도씩은 아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로 하는 게, 요즘은 스크램블 에그도 좀 하고, 스크램블이라고 하면 그거를 바닥에 늘러붙지 않게 잘 이제 저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싹 딱히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오랜 시간을 두고 계란을 저어가면서 익히는 것 같아요. 버터를 하나를 녹이고 그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은 계란 섞어도 되는데, 계란을 다 풀어준 다음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넣고 섞는 편입니다. 호텔도 아니고 뭐 이거를 요리대에 출품할 것도 아닌데 맛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가염 버터를 씁니다. 그래서 따로 계란에 간은 하지 않아요. 버터를 녹이고 그 위에다가 계란을 풀고, 그거를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로 잘 뒤집어 가면서 뭉치지 않게 해주면서, 젓가락이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뭉쳐 있으면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기가 좋죠. 포크로 퍼먹거나. 그래서 그 어중간한 정도를 이제 불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젓가락으로 휘저어가면서 합니다. 포션 버터를 써요. 저는 이제 버터를 이제 숟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숟가락 기준으로는 티스푼으로 듬뿍 하나 넣고 계란 2개 정도 비율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있는 힘껏 한다 그런 건 아니고, 포션 버터로는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게 10g 정도
근데 사실 그렇게 양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맛있게 먹습니다. 버터가 이제 아마 계량이 안 됐으면은 정말로 적당히 한 번 넣었을 것 같은데 티스푼으로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그 뭐야 고추장 같은 거 한번 듬뿍 풀면 나오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그 정도 언저리에서 넣을 것 같아요. 그 정도보다 덜 넣거나 그 정도 넣거나. 그래서 스크램블 에그를 할 것 같아요. 가염 버터니까 그런 거고 일단 먹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요리에서 소금을 좀 더 쳐야겠다, 설탕을 좀 더 쳐야겠다, 뭐 그런 거를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사실 뭐 소금 없이 설탕 없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케찹이랑 다 만든 다음에 케찹을 뿌리면은 그게 또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계란하고 케찹은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네, 그런 게 있죠. 그 스크램블 에그만 하는 건 아니고 빵에다가 계란옷을 입혀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토스트를 그렇게 많이 어머니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거를 생각을 해서 해보는 건데 일단 넓은 그릇에다가 이제 파스타 그릇 같은 데에다가 계란을 풀고 풀고 거기도 저는 소금 간 안 하고 설탕을 뿌리면 설탕을 뿌리고 하는데 요즘 스타일은 저는 설탕도 안 뿌려요. 나중에 잼을 바릅니다. 그래서 계란을 쭉 풀어서 잘 풀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빵을 이쪽 저쪽 한번 묻혀가지고 프라이팬에 놔요. 빵 하나당 계란이 한 개 정도 들어가나 싶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계란이 남으면은 그냥 옆에다가 뿌려가지고 같이 익혀주면 됩니다. 뭐 같이 먹으면 돼요. 그래서 계란을 네, 프라이팬에 놔서 불안하면 여러 번 열어보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은 당연히 뿌렸을 거잖아요. 기름 안 뿌렸으면 이제 버터로 저는 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버터가 건강에 생각보다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제 농약이나 농약일리나 뭐 항생제나 그런 성분에게서 자유롭다라는 이유인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항생제 성분이 몸에 쌓여서 안 좋다? 그럼 소들도 안 좋아가지고 빨리 죽었겠죠? 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네, 버터를 쓰지만 우유도 저는 뭐, 까맣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사실 우유가 건강에 안 좋았으면, 진작 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살이 생기거나 했을 거예요. 물론 뭐, 좋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우유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쓰던 건 옛날 말이고 그런 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유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지 않고 심지어 검출되더라도 그 정도 먹어서는 우리 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삼시세끼 뭐 우유를 뭐 하루에 뭐 한 끼에 1리터씩 3리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먹으면은 우유 정도야 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기름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유가 제일 좋다고 하죠. 네, 좋긴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리브유, 뭐 아보카도 기름 뭐 그런 거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화학 제품을 써가지고 추출해내는 그 기름들이 못 써먹을 만한 기름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기름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산패된다는 건데, 산패는 이제 산소랑 이제 접촉이 되면 산패가 된다고 하죠. 일반 기름들도 네, 산소랑 접촉을 많이 하면 산패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식용유에도 네, 포함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름은 일봉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놨던, 이제 개방해서 후라이팬에 뿌려놨던 기름, 네, 오래 두시면 안 되니까 닦은 다음에 다시 쓰시고요. 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면은 네, 딱히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가 좋다고 하시는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조금은 하긴 했는데 그 씨에서 주로 기름을 짜내는데 그 짜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손으로 아무리 눌러봐야 네, 기름이 안 나온다라는 말에서 공감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추출을 하긴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기름에서 짜는 거지 먹을 수 없는 기름에서 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채산성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콩기름은 들어보셨죠? 벼기름 혹시 들어봤어요? 저는 있어도 채산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거기선 안 나오거나 뭐 그래서 이제 안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밤기름, 뭐 도토리 기름 막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뭐 전통 뭐 토속 뭐 이제 뭐 그런 음식으로 하나쯤 있을 만한데 그냥 못 들어봤거든요. 포도유가 아니고 포도씨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만한 데에 있고 없을 만한 데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이런저런 시장에서 다 이제 추출을 해봐서 테스트를 해서 먹을만 하니까 만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가장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어왔던 기름은 뭐 이제 동물성 기름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원래 동물성에서 이제 기름이 축적이 되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초식 동물한테도 기름이 있는 걸 보면은 뭐 그런 초식을 해도 기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하여튼 사람이 최초로 이제 볶음이나 뭐 튀김을 쓸 때는 동물성 기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면 되는데, 사실 그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역시나 그것도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썸네일에는 그것도 올려야겠네요. 요리, 그리고 어, 어, 뭐야, 기름과 뭐 그런 것들, 식재료. 하여튼 뭐 요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재료를 엄선하면 좋지만, 뭐 우리 가족이 먹고 내가 먹는 거니까 엄선하면 좋지만, 뭐 이제 다른 식재료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런 식재료들을 팔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미 크게 문제가 한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삼양라면 사태가 있었다고 했죠. 농심 측이었을 거야. 농심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한 업체가 어, 수입산 공업용 우질이었나? 하여튼 뭐 그걸 썼다고 해요. 아마 그게 삼양라면이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 라면 업체에다가,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쓰지 않고 하는 다른 업체가 저기는 공업용 기름을 씁니다 라고 이제 언론에다가 터뜨렸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돼가지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오히려 어, 그 공업 일반 식용 기름보다 더 품질도 괜찮고 한데,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뭐 캐나다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쓰지 않는 기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와서는 저거는 우지니까 소기름이었겠죠? 하여튼 이제 그 전혀 품질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업용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한참 됐었고 결국에는 문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이미 한번 걸고 넘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요리를 하면은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다가 이제 식재료에 대한 이제 걱정 문제까지 넘어왔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요리는 하면 늘고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안 해봤으면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거부터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잘 쓰면 돼요. 이제 감자칼 있잖아요. 감자 깎는 그 이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걸로 웬만한 사과도 깎을 수 있고요. 어, 오이도 깎을 수 있고요. 당근도 껍질 까낼 수 있고요. 굳이 칼로 고생하면서 사과 껍질 안 깎아도 되잖아요. 뭐 배도 깎을 수 있고요. 뭐 포도야 뭐 아니고, 뭐 수박은 뭐 그걸로 깎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도구를 잘 쓰면은, 네, 요즘 또 이제 다식이나 뭐 채칼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도구를 써서 시도를 하시면 칼질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조리 기구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도구에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은 일단 안전에는 조심을 하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은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요리의 초보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잘하시는 거 그냥 해서 드시면 되지. 그리고 또 자기 입맛에 따라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을 한 다음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제가 요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조금씩 꺼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제 요리 식재료 쪽으로도 조금 넘어갔고, 요즘 논란이 되는 그런 이제 뭐 우유는 도대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유튜브에 있는 우유는 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건지 그건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뭐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긴 할 텐데 그래도 경제적이고 하니까 뭐 쓰는 식재료겠죠. 너무 과하게 먹지만 않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 간에서 이런저런 것 해독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 먹는 거보다 과자 많이 먹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름 바꾸는 거보다 과자를 한 봉지 안 먹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건강에 있어서는 말이죠. 물론 맛있으니까 먹긴 먹어야겠고 그것도 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과한 게 문제예요. 하여튼 과하지 않게 잘 사용하고 행복한 그런 요리 시간과 식사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다른 주제로 넘어올 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스몰 토크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튼 스몰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뭐 작은 소소한 이야기 하면 좋지요. 네, 하지만 스몰 토크라는 그런 컨셉에만 치중하진 않을 거고요. 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중요하지만 하지만 나는 가볍게 한번 뭐 일단 일개 개인의 의견이니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뭐 지금은 딱히 그런 주제가 떠오르지는 않아서 그리고 제가 딱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주제로도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요리를 처음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식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2분을 넘어서 33분짜리 영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